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NoSQL,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보통 사람들이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말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 보통 DB가 생성이 되고요. 이 DB 안에 여러 개의 테이블들이 생성이 돼요. 그리고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의 형식을 갖고 있고, 가로를 레코드나 튜플이라고 얘기하고 세로를 컬럼이나 어트리뷰트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의 데이터는 하나의 컬럼, 하나의 레코드에 해당하는 이 한 칸이 하나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고요. 그에 반해서 NoSQL 같은 경우는 이런 표의 형태를 갖는 게 아니라 키, 어트리뷰트 이런 형태를 가져요. 그래서 하나의 키에 해당하는 이 어트리뷰트가 실질적으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한 칸에 해당하는 요 공간이 되는 거고, 키는 이 어트리뷰트를 찾을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관계형 DBMS, RDBMS에서 이런 식의 표가 있다면 이 컬럼 중에 하나는 무조건 프라이머리 키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프라이머리 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레코드를 구분할 수 있는 값이 돼야 되기 때문에 유니크한 값을 가져야 돼요. 프라이머리 키가 같은 값을 가지면 안 돼요. 그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유저의 정보를 갖고 있는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이디가 중복되는 경우가 없죠. 그래서 아이디를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을 해요. 그리고 아까 설명을 할 때 하나의 DB 안에 여러 개의 테이블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 그랬죠. 이 DB도 여러 개가 생성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DB도 여러 개의 테이블이 들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DB 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각각의 정보들을 어떻게 테이블 안에 중복되지 않게 잘 나누어서 사용을 하느냐예요. 무조건 하나의 시스템에 하나의 DB만 만들어 놓고 하나의 테이블만 만들어서 사용하는 건 옳지 않아요. 그래서 나온 게 이 외부 키라는 게 나와요. 기본 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테이블 안에서 레코드를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컬럼이 되는 거고, 유저 테이블의 ID 같은 경우에는 유저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예요. 그런데 이 ID가 다른 테이블에서 쓰였을 경우, 그리고 테이블의 관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 오더 테이블의 유저 ID라는 것이 있죠. 이 유저 ID와 유저 테이블의 ID는 똑같이 사용자의 ID 정보가 저장되는 컬럼이라고 보면 돼요.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 결과물로 꼭 나와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EID예요. Entity Relationship Diagram. 그래서 이 EID가 나타내는 건 뭐냐면 객체 관계 모델이에요. 그래서 테이블의 관계를 설명을 해줘요.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소스 코드의 구조나 뭐 상속 관계, 그런 관계들을 잘 설명을 해주듯이 이 EID는 DB의 구조를 잘 설명을 해줘요. 아까 설명했던 프라이머리 키와 포린 키의 관계,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면 조금 더 쉽게 내가 설계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테이블의 구조를 내가 해석을 할 때나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해줄 때 더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저 테이블, 오더 테이블이 있을 때 이 유저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는 ID가 됐고, 오더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는 오더 ID가 됐어요. 그리고서 두 개의 관계, 이 ID가 오더 테이블의 유저 ID로 사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유저 ID는 오더 테이블에서 포린 키가 되는 거죠. 지금 설명한 이 테이블 정보를 EID로 나타내 볼게요. 유저 테이블, 테이블명 유저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하나, 둘, 셋, 네 개의 컬럼이 들어가죠. 그래서 ID, 패스워드, 네임, ADDR 네 개의 컬럼이 들어가 있고요. ID가 프라이머리 키라고 그랬죠. ID가 프라이머리 키라는 걸 PK로 이렇게 나타내 주고요. 그리고 오더 테이블 같은 경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컬럼이 들어가죠. 그래서 오더 테이블 만들어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컬럼이 들어가요. 그래서 컬럼명이 들어가고, 오더 아이디가 PK, 유저 아이디가 포린 키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더 아이디는 프라이머리 키, 유저 아이디는 포린 키라고 이렇게 나타내지고요. 각각의 컬럼의 타입도 이런 형식으로 문자열의 형태, 정수의 형태, 이렇게 EID에 나타낼 수가 있어요. EID의 경우 크게 두 개의 구성 요소가 있어요. 객체와 관계. 객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나타내게 되고요. 관계 같은 경우에는 I 표기법이라고 해서 1대1의 관계, 1대4의 관계에서 이러한 노테이션으로 나타내요. EID를 구성하는 요소에서는 엔터티와 관계가 있다 그랬고, 엔터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나타내고 각각의 컬럼과 어떤 키가 프라이머리 키인지 포린 키인지 이렇게 나타내는 게 엔터티고, 두 개의 테이블의 관계를 이런 형식으로 나타내요.
테이블의 관계는 1대1의 관계, 1대 다의 관계, 다대다의 관계가 있는데 이 1대1과 다대다는 거의 안 쓰인다고 보면 돼요. 다대다의 관계 같은 경우에는 잘 구성을 해서 1대 다의 관계로 바꿔서 표현을 하면 돼요. 각 테이블을 구성하고 관계를 표시했죠. 요게 의미하는 게 1, 요게 의미하는 게 다예요. 한 명의 유저는 여러 개의 오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이 여러 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1대 다의 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ERD 같은 경우도 시퀀스 다이어그램과 똑같아요. 스타일 UML을 생성을 시키면 이 ERD를 그릴 수 있는 그런 구성 요소들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모델의 add 다이어그램에 여기 ER 다이어그램 이거를 선택해야지 엔터티와 릴레이션십이 나타나게 돼요. 스타일 UML을 실행을 시키면 여기에 ERD를 그릴 수 있는 엔터티나 릴레이션십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모델의 add 다이어그램, ER 다이어그램 선택을 하게 되면 ERD를 그릴 수 있는 요소들이 나타나게 돼요. 이 상태에서 엔터티 클릭하고 여기에다가 클릭을 하면 이제 테이블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테이블 이름은 유저가 되죠. 그리고 컬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add 컬럼 이 버튼을 누르게 돼요. 그러면 ID 컬럼명이 들어갔죠. 그러면 위에 있는 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타내냐 하면 클래스 다이어그램하고 똑같아요. 콜론하고 데이터 타입 var char 45 그러면 테이블 이름 컬럼명 그 컬럼의 타입 이렇게 나타내게 되죠. 다른 컬럼들도 추가를 해볼게요. 플러스 눌러서 pw 콜론하고 데이터 타입 이것도 최대 45자까지 또 플러스 눌러서 name 콜론하고 데이터 타입 그리고 최대 문자 길이 45 그리고 addr 콜론하고 데이터 타입 그리고 이거는 100자까지죠. 그리고 플러스 눌러서 이메일 이거는 30자까지 테이블을 만들고 컬럼을 추가하는 것까지 됐어요. 근데 프라이머리 키 지정을 안 했죠. 프라이머리 키 지정하는 방법은 내가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하고 싶은 컬럼을 선택하면 여기 프로퍼티 창에 네임 타입 랭스 뭐 프라이머리 키 있어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 같은 경우에는 이 프라이머리 키를 클릭을 하면 해당 컬럼이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이 돼요. 이렇게 하면 유저 테이블 그리는 건 끝났고요. 이번에는 오더 테이블을 생성을 해 볼게요. 엔터티 클릭하고 생성을 시키고 테이블명 그리고 add 컬럼에서 컬럼명 오더 id 데이터 타입은 콜론하고 최대 문자예요. 이건 45로 그냥 정할게요. 그리고 유저 id 이것도 콜론하고 데이터 타입 그리고 아이템 id 이것도 콜론하고 데이터 타입 그리고 최대 문자열 프라이스 같은 경우 숫자죠. 그래서 콜론하고 인트 그리고 넘버 같은 경우 컬럼명 콜론하고 데이터 타입 넘버도 정수니까 인트 이렇게 한 다음에 오더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을 하고 유저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포린 키라 그랬죠. 그래서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있는 포린 키 이렇게 하면 오더 테이블의 생성도 끝났어요. 유저 테이블과 오더 테이블의 관계는 1대 다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1, 2, many를 선택해서 1부터 시작해서 다로 이렇게 끝나면 1대 다의 관계까지 다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ERD로 테이블의 구조와 관계를 표시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이용해서 바로 데이터베이스의 이런 테이블과 이런 관계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SQL문도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SQL문을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건 기본 상태에서는 안 되고 다운로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툴에서 익스텐션 매니저를 클릭을 하고 여기 서치에다가 DDL 이라고 치면 요 DDL 데이터 디피니션 랭귀지를 인스톨을 해야 돼요. 익스텐션을. 그리고 설치가 다 되면 인스톨이 이렇게 인스톨드로 바뀌어요. 그러면 클로즈 하고요. 스타유메를 다시 실행을 시키고 아까 만들어 놨던 EID 다시 오픈을 하고요. 모델 익스플로러에서 내가 만든 이 EID가 어디 들어가 있는지 데이터 모델 1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툴즈를 클릭을 하면 이전에 없던 DDL이 생성이 됐어요. 여기에서 제너레이트 코드 그리고 데이터 모델 1에 들어가 있죠. OK를 하면 어디에 저장을 할지 그리고 저장을 하면
그리고 내가 저장을 했던 그 위치에 가서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파일을 이렇게 메모장 같은데 텍스트 에디터에서 오픈을 하면 테이블을 만드는 DDL, 또 테이블을 만드는 DDL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어 있고요. 프라이머리 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구문도 다 들어가 있어요. EID에서 보면 오더 테이블에 유저 아이디가 포린 키로 생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오더 테이블에 포린 키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구문이 빠져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오더 테이블에 포린 키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구문을 이제 추가를 해 줘야 되는 거고요. 대부분의 DDL 같은 경우에 어느 DB에서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거의 다 통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사용을 하면 그대로 데이터베이스에 이런 테이블들을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포린 키 생성하는 형식은 포린 한 칸 띄고 키, 그리고 한 칸 띄고 괄호하고 꽃다운표에 자식 테이블명의 컬럼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오더의 컬럼명이에요. 유저 아이디. 그리고 꽃다운표 해주고 괄호 닫고요. 그리고 레퍼런스 한 칸 띄고 그대로 해주고요. 그리고 이 유저 아이디가 들어가 있는 테이블명, 여기서는 유저죠. 그리고 괄호하고 이 테이블에서의 프라이머리 키, 아이디죠. 그래서 따옴표하고 아이디.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아까 SQL문에서의 끝은 여기였어요. 근데 하나가 추가가 됐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쉼표를 추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이 따옴표와 이 따옴표가 틀리죠. 에러가 발생을 한다면 이 따옴표가 이런 형식으로 되거나 이런 형식으로 되거나 에러가 나지 않는 형태의 따옴표로 통일을 해줘야 돼요. RDBMS에서 사용되는 SQL들은 거의 다 통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테이블 생성시키는 이런 SQL문들은 그대로 다 어떤 DB에나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